교육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엘버트 반두라가 구축한 사회학습 이론과 자아효능감 이론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02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요, 역대 가장 많이 인용된 심리학자 순위를 밝혔는데요. 1위에는 스키너, 2위에는 프로이트, 3위는 피아제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4위에 반두라가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주 쟁쟁한 심리학자인 거죠. 그만큼 사회학습 이론은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학습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 다른 한 가지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손다이크,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 등이 있고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는 켈러, 오스벨, 브루너 등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반두라는 그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가운데쯤 있는 학자이고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학습을 조건 형성의 과정으로 보면서 자극 반응에 초점을 두고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은 인간의 사고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이 사고 과정이라는 것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달리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학습을 근본적인 인지 구조의 변화로 봅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보면요. 조건 형성과 인지 이론을 통합한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라고 한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과 달리 학습은 직접 경험, 직접 수행, 직접 보상이 없이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관찰학습, 모방학습, 모델링이라고 한다. 이 세 단어만 알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습은 삼원적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삼원적 관계는 뭐냐면 행동, 사회적 환경, 개인 내적 요인, 예를 들면 인지, 심리적 특성 등과 같은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지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반두라는 1961년에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의 목적은 관찰을 통해서 공격적 행동의 학습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영화를 한 편 보여주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한 어린이가 커다란 보보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발로 차고 때리고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요. 각각 다른 내용의 영화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첫 번째 집단 어린이들이 본 내용은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난 어른이 그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을 주는 등 강화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집단이 본 내용은 주인공 어린이가 공격성을 보일 때 나타난 어른이 그 행동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꾸지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 어린이들이 본 내용은요. 공격성에 대하여 강화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요. 각 집단의 어린이들에게 영화에 나오는 똑같은 인형을 주고 놀도록 한 다음에 인형에 대한 어린이들의 공격성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화 주인공의 공격적 행동이요. 칭찬이나 음료수 또는 과자 등 강화를 받는 것을 관찰한 어린이들의 공격성이 가장 높았고요. 공격성을 보일 때 벌을 받거나 꾸지람을 듣는 것을 관찰한 어린이들의 공격성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학습이란 직접적인 강화에 의한 경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일어나지만요. 타인의 행동을 관찰만 해도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이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리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두라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리 강화, 대리 처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대리 강화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성공적으로 행동을 수행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에게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대리 강화가 되는 거고요. 그와 반대로 특정한 행동을 수행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것은 대리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리 강화와 대리 처벌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관찰된 결과에 따라서 모방 행동은 촉진될 수도 있고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모델 행동의 결과가 보상받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대리 강화가 일어나고요. 모델 행동이 처벌되는 것을 관찰하면 행동의 경향성이 감소됩니다. 행동 모방의 억제 효과, 금지적 효과인 거죠. 앞에 실험에서요. 공격성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받는 것을 본 어린이들의 공격성이 가장 높았고 벌을 받는 것을 본 어린이들의 공격성이 가장 낮았다고 했는데요. 벌도 받지 않고 상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의 공격성은 어땠을까요? 공격성이라든가 아니면 해와야 하는 숙제를 안 해온다든가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관찰자는 그 위반 행동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수용하게 되고 그것이 강화로 작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벌의 부재의 경우이겠죠. 만약 어느 학급에서요, 학기 초에 학생들이 부적합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무시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기가 끝날 무렵이면 그 학급은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처음에 부적합한 행동이 무시될 때 학생들은 그 행동을 해도 되는구나 하고 수용하게 되고 강화로 작용하게 된 거죠. 반두라는요, 대리 강화, 대리 처벌 말고도 자기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강화와 대리 강화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외부 환경에서 자극이 주어지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강화는 외부의 자극이 없이도 자신이 강화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강화는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반응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의식적으로 자기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꼭 해내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기능이나 기술일 수도 있고 또 뭐 태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걸 해내고 싶어서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연습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들였는데 어느 날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스스로 대견해지죠. 잘했어. 내가 해냈어. 그랬을 때 그 성취감, 만족감,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자기 보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반대의 경우 내가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게으름 때문이나 어떤 내 자신의 이유 때문에 해내지 못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죠. 그것이 자기 처벌이 되겠죠. 자기 강화의 요소에는요. 스스로 설정한 행동의 기준이다. 남이 외부가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해내고 싶었던 것, 그 목표가 행동의 기준이 되겠죠. 개인의 통제하에 강화되고 있는 사건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강화 집행자로서의 개인, 자신 스스로이다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되었었는데요. 모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관찰했다는 것, 즉 대리 강화, 대리 처벌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행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인지적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이론의 이름이 사회인지 이론이잖아요. 관찰자가 모델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고 자신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기대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인가 아닌가, 즉 자신에게 기능적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먼저 판단을 하고요.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모방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모방 행동을 했을 때 환경으로부터 즉시 강화가 주어지면 그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관찰학습의 인지적 과정은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관찰자가 모델의 행동을 주의 집중을 해서 관찰하고 그것을 파지하고 기억하고 재생하고 동기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겠죠. 첫 번째 단계인 주의 집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관찰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관찰자는 모델의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특정한 행동, 자신이 모방하고 싶은 행동이겠죠. 행동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찰자는 관찰자와 비슷한 연령, 성별, 특성을 가진 모델 또는 관찰자가 보기에 매력이 있는 모델에 주의 집중을 하는데요. 연예인 같은 사람도 모방하지만 물론 사람이 아닌 영화나 소설, 만화의 주인공 등도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모델의 기능적 가치,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행동에 주의 집중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접하는 사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원의 행동, 예를 들어서 부모나 교사의 행동이 주의 집중에 특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주의 집중해서 관찰한 것을 기억하는 파지 단계인데요. 모델의 행동이 시각적, 언어적 형태의 상징적 부호로 저장되어야 오래 기억될 수 있고 파지 과정에서는 내적, 외적 시연이 중요합니다. 학습자는 내적 시연을 한 뒤에 외적 시연을 하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내적 시연이라는 것은 개인이 행동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죠. 시각화 같은 것도 내적 시연이 되겠죠. 외적 시연이라는 것은 실제로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기능의 학습일 경우에요. 모델이 하는 운동기능, 행동을 관찰한 다음에 자기가 내적 시연을 해보고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외적 시연, 실제로 행동을 해보는 거죠. 이 부분은요. 정보처리 이론 또는 기억 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생 단계인데요. 행동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운동 기술을 갖추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주의 집중해서 기억한 행동이 재생될 수 있겠죠. 마지막 단계는 동기화 단계인데요. 주의 집중해서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억, 파지해서 재생을 해보았더니 나에게 별로 해볼 만한 가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이것을 수행했다고 해서 별로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해볼 만하다. 해보니까 뭔가 나에게 좋은 결과가 생기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기면 동기화가 되어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교육에 적용하려면요. 먼저 교수자는 바람직한 행동 모델을 제공해야 하고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를 받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합니다.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전략과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대리 강화, 대리 처벌이 되겠죠. 적당한 모델과 동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델 행동에 대한 기능적 가치를 부여하여 주의를 집중시킨다. 학습 목표 제시를 할 때 예를 들면 이것을 배우면 어떠한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가 될 수 있겠죠. 학습자의 인지와 기능면을 같이 가르친다. 모델이 형성하려고 하는 반응을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반응을 재생하도록 지시하며 실패했을 때는 도움을 주고 성공했을 때는 보상을 주면 모델 학습이 더 잘 일어납니다. 이제는 반두라가 구축한 자아효능감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아효능감이란 반두라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또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유형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자신의 능력에 관한 판단입니다. 자신감하고 자아효능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나는 손재주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컴퓨터 분해 조립, 누구보다 내가 잘할 수 있지. 어떤 특정한 거죠. 여기 어디에 주목하시면 되냐면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유형의 과제다. 매우 구체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소화기를 다루는 일, 그건 내가 아주 잘하는 거라고, 이런 것은 자아효능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효능감은 교육심리학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왜 학습자가 자아효능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아효능감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선택할 것인가, 그 과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과제에 매달릴 것인가, 동기의 기능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 과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아효능감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적 행동을 관찰하는 대리 경험을 통해서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 강화, 대리 처벌을 배우면서 자아효능감도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다양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성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관찰학습, 대리경험 등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통하여 자아효능감을 높이도록 한다. 언어적인 설득으로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학습자가 자신 없어 할 때 예전에는 잘할 수 있었잖아. 잘했던 적도 있잖아. 이렇게 과거의 성공 경험을 일깨워주거나 학습자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등이 될 수 있겠죠.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함으로써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 흥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흥분하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긴장이나 불안에 대처하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반두라의 관찰 학습 과정의 단계는 인지적 내적 시연이 이루어진다. 관찰된 모델의 행동이 시각적이거나 언어적인 형태로 부호화된다. 관찰된 모델의 행동에 따라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본다. 관찰 학습 과정의 4단계는요. 기억나시죠? 첫째, 주의 집중, 둘째 단계 파지, 셋째 단계 재생, 넷째 단계 동기화인데요. 여기에서 시연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파지 단계죠. 답은 1번이네요. 다음은 반두라의 관찰학습 과정에 관한 모형도이다. 이를 한 학생이 연예인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과정에 적용해 볼 때 B단계에 해당되는 설명은 먼저 모델의 행동이 있고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죠. 그럼 여기에서 파지에 들어가는 것은 연예인의 행동을 상징적 기호로 저장한다. 파지죠. 연예인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정이나 몸짓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인 주의 집중 단계죠. 연예인의 행동과 같아지기 위해 연습을 반복하고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한다. 이것은 재생 단계. 관찰을 통해 기억된 연예인의 행동을 친구들 앞에서 해본 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동기화 단계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긍정적 강화를 받았기 때문에 동기화가 되어서 수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권대훈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권재환 외 교육에 의해, 변형계 교수학습 이론에 의해, 이지헌 외 교육학에 의해, 가네의 교수학습 이론을 참고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